ERB 파일은 이게 파셜 파일이구나 라고 레이즈 프레임워크에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생성해서 여기다가 폼 빌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언더바 폼.html ERB 파일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죠. 예. 차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죠? 이 경우는 포스트고 어떤 경우는 패치나 푸시고 이거를 어떻게 감별을 할까요? 이게 이제 폼 언더바 위드라는 폼 비더 메소드의 매직이죠. 이게 이제 들어오는 아티클을 봐가지고 이 아티클이 뉴 레코드면은 포스트로 라우팅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티클이 뉴 레코드가 아닌 경우에는 PUT, PUT이라는 HTTP 메소드 라우팅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폼 파셜로 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new template view 파일이고 이 edit template view 파일인데 여기서 폼을 파셜로 빼고 그리고 파셜에서 보시면은 이게 아티클이라는 변수가 있죠. 이 아티클 로컬 변수를 갖다가 인스턴 변수에 다 할당해 줍니다. new에서의 아티클은 비어 있는 객체가 할당돼 있고 에디트에서 아티클 쓰는 값이 있는 객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폼 빌더가 내가 이놈은 서미트 할 때 포스트를 해야겠구나. 이놈은 내가 서미트 할 때 패치나 풋을 해야겠구나. PUT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굉장히 스마트하죠. 그런데 렌더 할 때 여기서 폼 쓴 거는 이게 파샬입니다. 추각형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렌더 파샬 콜론 폼 콤마 그다음에 오브젝트 뭐 아티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줄여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 쇼 액션 페이지 하단에 에디트 링크 추가한다. 이제 에디터 수정하기 위해서는 쇼 액션에서 요 에디트 할 수 있는 링크를 추가해 주면은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C 크리에이트 했고 그다음에 U 업데이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삭제하는 거 딜리트 부분 디스트로이 액션에서는 딜리트보다 디스트로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보다는 뭐 간단합니다. 삭제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뷰에 대한 거는 건들 필요가 없고 라우트에서 컨트롤 액션만 연결하는 쪽으로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딜리트의 메소드에서 슬래시 아티클스 콜론 아이디 라우트 파라미터로 이어지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티클스의 디스트로이 액션이 호출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는 이 아이디 라우트 파라미터를 파람스 아이디로 받아가지고 아티클 모델에서 바인드 메소드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티클 인스턴트 변수를 할당하고 거기에서 디스트로이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실질적으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합니다. 삭제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루트 경로로 이동하도록 여기서 했죠. 스테이터스는 C 언더바 아더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쇼 페이지 하단에 추가했었는데 그 밑에다가 디스트로이 액션 추가하는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에디트도 클릭했을 때 터보 드라이브로 인터셉트가 되겠죠. 디스트로이 링크 2 분도 터보 드라이브로 인터셉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레이즈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터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커스텀 엘리먼트를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해시 키에다가 터보 언더바 매스 컨펌 앞에다가 터보 언더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아티클 모델을 생성할 때와 동일하게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제 사용합니다. 레이즈의 모델 제너레이터, 모델 이름을 써주고요. 속성 이름은 커멘터, 스트링은 디폴트니까 생략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바디는 텍스트, 그 다음에 나오는 아티클 콜론 레퍼런시스. 레퍼런시스는 특수한 데이터형입니다. 데이터 간의 어소시에이션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속성명에 언더바 아이디 붙인 컬럼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아티클 언더바 아이디 그리고 이놈은 foreign 키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null이 false가 돼야 되고 커멘트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되면은 자동으로 이 커멘트 모델의 belongs to article이 이제 추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뒤에서 references라고 하는 데이터형도 있지만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belongs underbar to입니다. 그러니까 콜론 references라고 해도 되고 콜론 belongs to라고 써도 됩니다.
모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코멘트에 대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됐죠. 그 생성된 파일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reate table에서 코멘트 테이블 이름을 심볼로 지정해주고 테이블을 생성하는 로컬 변수 t로 보내준 다음에 두 블록에서 이렇게 테이블 메소드를 이용해서 string 텍스트 이렇게 지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하게 되면 foreign key가 true고 null false article 이렇게 돼. references 메소드가 하는 거는 foreign key를 만들어주고 index key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foreign key constraint for article ID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DB 마이그레이터를 쓰는 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모델 제너레이터 이용해서 마이그레이션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DB 마이그레이터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DB 마이그레이터 다음에 콜론 스테이터스라고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마이그레이션 된 그 파일 리스트가 뜨면서 앞에 업, 다운 표시됩니다. 업은 마이그레이션 됐단 말이고 다운은 아직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았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다. 모델 간의 관계 정의, 코멘트에서는 belongs to article, 복수냐 단수냐 잘 봐야 됩니다. 여러 개의 코멘트들은 하나의 아티클에 belongs to 할 수 있고, 그다음 아티클에서는 has many comments s 복수입니다. belongs to는 단수. 그래서 belongs to는 자동으로 추가되지만 아티클에서는 has many는 직접 추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아티클 다음에 dot comments 해서 코멘트들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코멘트들은 아티클의 ID 값이 이 코멘트 객체에 그대로 값이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코멘트는 dot 아티클에서 코멘트의 아티클을 연결을 할 수가 있다. 일단 단수죠. 아티클은 복수가 되겠고 has many belongs to 그런 관계로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다음에 nested routing. 아티클하고 이제 코멘트 서로 연결이 돼 있죠. 라우팅에 의해서 이 코멘트들이 특정 아티클에 연결되어 있는 코멘트만 잡아오려면은 아티클 ID 값이 항상 코멘트에 연결돼서 붙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을 호출하게 될 때 아티클 아이디도 같이 보내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라우팅에 아티클과 코멘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리소스 라우팅 두 블록 안에다가 코멘트, 해스메니가 될 수 있는 코멘트를 리소시스 복수로 코멘트로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이 라우팅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앞에 아티클 하나에 대한 라우트 파라미터가 붙어 있는 것이 앞에 항상 붙습니다. 코멘트를 불러오더라도 먼저 아티클 아이디를 가져와서 어떤 아티클인가를 정하고 해당 아티클의 코멘트만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중첩된 그 코멘트는 항상 아티클에 대한 ID 값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프리픽스도 보면은 앞에 아티클이 붙습니다. 제너레이트 컨트롤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델과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코멘트 모델에서 복수 형태로 이제 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코멘트 컨트롤러 만들어지고 뷰 폴더에 코멘트 폴더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 액션에 대한 매칭되는 뷰 템플릿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컨트롤러에는 액션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코멘트의 뷰 파일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파일, 그다음에 헬퍼에 필요한 헬퍼 파일들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아티클 쇼 템플릿에 코멘트 작성 폼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아티클 하나하나에 대해서 댓글을 작성을 할 계획이니까 쇼 액션 뷰 템플릿 하단에다가 이 부분 추가해 넣는 거죠. 추가해 넣을 때 폼 위드라는 폼 비더 메소드를 이용해서 들어가는데 이때 잘 보세요. 모델의 배열 안에다가 아티클 인스턴스 변수와 아티클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커멘트를 연결해서 빌드를 해놨어요. 앞에 거는 페어런트, 뒤에 거는 차일드, 객체에 대한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가지고 경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폼빌더가 판단해서 라우트 경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항상 차일드에 대한 폼빌더를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가져갑니다. 폼빌더가 똑똑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에 대해서 이제 값을 배열로 지정해주게 되면은 코멘트의 크리에이트, 코멘트 업데이트, 언제든 포스트고 언제든 패치를 쓰느냐 폼빌더가 영리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멘트의 비듬 빈 값이면 크리에이트 메소드 연계되는 URL 패턴을 따라갈 것이고 코멘트가 특정 코멘트 값이 들어있는 객체 변수가 1로 들어오면은
이놈은 업데이트를 호출하게 될 것이다.